이제 마지막 주제는 함께 지원하는 교육 체제에 대한 토론입니다. 저희들이 이 주제에 대해서 간단한 그 교육자치, 학교자치로 꽃피우다라는 여러 행사들도 진행된 것을 기반으로 영상으로 살펴보면서 가장 기대가 또 된다는 분들도 계신데, 이 세 번째 정말 중요한 토론 같이 좀 맞이하도록 하고요. 그러면 그동안 우리 토크쇼에 참여하신 분들 너무 감사드립니다. 우리 큰 박수로 좀 응원해 주시고요. 그럼 간단히 영상을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우리에게 기회를 줘봐. 학교에서도 마을에서도 학생 주도 배움을 일구는 광주 마을교육 공동체. 우리가 직접 한다! 혁신자치학교는 음악이다. 가사는 학생이, 멜로디는 선생님이, 댄스는 학부모님이 함께 어우러져 학교를 만들어가기 때문이다. 그러면 지금부터 오늘 마지막 그 토크쇼 주제, 함께 지원하는 교육체제에 대해서 토론하겠습니다. 참가자분들을 소개하겠습니다. 최겨진 전국시도교육감협의회 회장님이십니다. 네, 반갑습니다. 조희연 서울특별시 교육감님이십니다. 특별히 또 저희 그 교사 출신 유일한 국회의원이신, 그리고 교육에 그 무한한 애정을 가지고 계신 우리 강민정 열린민주당 국회의원이십니다. 그리고 양동준 서울 송내초등학교 교장선생님이십니다. 김민지 별무리학교 학부모님이십니다. 먼저 그 전국 시도교육감 협의회를 대표해서 우리 최겨진 회장님께 질문 드리겠습니다.
교육 자치를 활성화시키기 위해서 그동안 시도교육청들의 많은 노력이 있었는데요. 특히 손꼽아서 본다면 어떤 노력들을 꼽을 수 있는지 회장님께서 먼저 말씀 열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어쩌면 전국 17개 시도교육청에서는 지속적으로 교육 자치를 뿌리내리고 확대하기 위한 노력을 해왔지요. 근데 조금 아까 영상에서 보신 것처럼 올해는 특별히 그 교육자치 30주년이어서 학교자치 꽃 피우다라는 슬로건 아래 전국 시도교육청이 함께 23가지 주제의 다양한 활동을 실제로 해왔습니다. 그 말고 이것들을 점검하고 함께 공유하고 확산하기 위해서 2달에 한 번씩 저희들이 교육감들 총회를 하는데요. 총회에서 안건 다룰 뿐만 아니라 늘 교육 자치와 관련된 교육 의제를 발굴해서 함께 토론하고 그 토론 결과를 각 교육청 실정에 맞게 반영하기 위한 노력을 해왔고요. 그 외에 잘 아시겠습니다마는 교육부와 함께 교육자치 정책협의회를 9차례 진행했습니다. 그렇게 해서 교육 재정 확보라든가 교원 수급, 교육과정의 분권화와 자율화, 그리고 교육자치 관련 법령 개정 등 교육자치를 위한 여건 조성을 위해서 교육부와 함께 또 거기 참여하시는 교육자치 정책위원들과 함께 노력해왔습니다. 학교 현장에서 교육자치의 변화와 흐름이 체감되고 실행될 수 있도록 그동안의 정책과 미래 교육이 연계될 수 있는 정책을 앞으로 계속적으로 좀 마련해 나가는 과제를 저희들이 시행해야 될 것입니다. 특히 국가교육위원회 법이 만들어져서 내년도에 국가교육위원회가 출범하게 되면 유초, 중등 교육의 권한 대부분이 시도교육감에게 이양이 될 텐데 그것을 어떻게 잘 조절해서 실질적인 현장의 자치를 지원할 수 있도록 준비할 것인가가 저희들이 지금 아주 깊이 고민하고 있는 중요한 과제라고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예, 감사합니다. 교육감님께서 이제 그 교육자치를 위한 시도교육청의 노력에 여러 내용들을 말씀해 주셨는데요. 학교 자치를 포함해서 향후에 더욱 발전된 교육자치 시대, 함께하는 30년을 위해서는 특히 제도와 그리고 법률 그리고 국가 수준에서 해결해야 할 과제를 좀 꼽으신다면 어떤 거를 좀 말씀하실 수 있는지요? 예, 방금 말씀드렸던 것처럼 어쨌든 국가교육위원회가 출범하는 이 전환기에 국가교육위원회, 교육부 그리고 시도교육청의 역할을 재정립해야 하지요. 그 중에서 국가 수준의 과제 쭉 몇 가지만 들어보면 유초중등 교육 권한은 어쨌든 시도로 이양을 대체적으로 해야 되고 교육 주체가 권한을 매개로 시도교육을 책임진다는 인식과 사회적 합의를 만들어내는 게 필요할 거고요. 두 번째는 교육자치 관련된 법령 정비가 종합적으로 이루어내야 할 겁니다. 이 과정에서 하여간 교육부는 유초중등 교육에 관한해서는 반드시 법령으로 명시해 놓은 걸 제외하고는 시도교육청 사무로 넘기는 법률 개정이 되어야 될 거라고 생각합니다. 세 번째는 첫 번째 주제를 우리가 다뤘습니다마는 교육과정의 자율화 분권화, 아까 2022 교육과정 개정을 지금 하고 있습니다마는 실질적인 학교 교육과정, 이번에 이제 학교 교육과정과 지역 교육과정이라는 말이 법률에 처음으로 법률용어로 들어가게 됐는데 이것을 실질화하는 과제가 있을 테고요. 그 다음에 중요한 건데요. 교원 정원에 관해서 시도교육청의 권한이나 자율성이 확대되어야 될 것 같습니다. 예를 들면 저희가 세종 같은 경우에 내년도부터 초등학교 1학년부터 학급당 20명을 추진하려고 그러는데 첫 번째 교원 문제가 딱 걸려요. 이런 문제에 대해서 어쨌든 각 시도의 특성에 맞게 할 수 있는 자치권이 좀 확대되면 좋겠고요. 지방교육재정의 독립적이고 안정적인 확보를 위한 법제도적인 정비도 필요할 겁니다. 그리고 이 모든 일들을 위해서는 각 지역에서도 교육 주체가 서로
더 많이 소통하고 더 많이 협력하고 함께 한 목소리를 내기 위한 노력들이 매우 중요할 거라고 생각이 됩니다. 네. 예, 감사합니다. 우리 그 좀 전에 두 번째 주제에서는 교육 주체로 이제 대표하시는 분들이 나오셔서 그 학교 자치나 교육 자치를 위한 교육 주체들의 다양한 요구를 말씀을 하셨어요. 예, 근데 이걸 이제 현장에서 가장 우선적으로 지원해야 할 그 기관이 아마 교육청 같습니다. 그래서 우리 서울시 교육청의 조현 교육감님께 먼저 여쭙고 싶습니다. 그 교육감님께서 교육 주체들의 교육 자치나 학교 자치를 실현하기 위해 교육청들이 어떻게 노력했으면 좋은지, 또 서울시 교육청은 어떻게 노력을 하고 있는지 하는 데 대한 말씀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예. 저는 지금 우리가 교육청에서 혁신교육이라는 이름으로 혹은 혁신교육 정책, 혁신교육 행정이라는 이름으로 진행되는 모든 게 원리적으로는 교육자치를 지향하고 있다. 그리고 교육자치의 궁극 목표로서의 학교 자치를 지향하고 있다. 저는 이제 그런 생각이 좀 들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이제 여기 앉아 있으면서 지금 첫 번째 교육과정, 그 다음에 참여, 그 다음에 지원, 이 세 가지의 관계가 뭘까를 제가 잠깐 생각을 해봤습니다. 그러면 자치라는 것은 궁극적으로는 일반적인 자치도 있고 교육 자치도 있잖아요. 그러면 교육 의제에 대한 결정 권한이 맨 꼭대기에서 아래로 내려가는 거죠. 그 과정이 있는 거죠. 그러면 이제 이 교육 의제에 대한 결정 권한이 아래로 내려오는 만큼 아래에서는 결정의 자율적 공간이 생기고 권한들이 생겨나게 되는 겁니다. 그러니까 옛날에는 대통령, 교육부가 다 권한을 갖고 있었잖아요. 근데 이제는 교육청, 그리고 학교, 그리고 선생님의 손에 일정한 결정의 자율적 공간과 권한들이 생겨나는 겁니다. 권한의 핵심은 이제 첫 번째 주제 두 가지라고 저는 봅니다. 하나는 가르치는 내용, 교육 과정에 대한 결정 권한이죠. 또 하나는 학교 교육을 운영하는 운영의 결정 권한입니다. 그래서 첫 번째 주제가 훨씬 더 중요하죠. 내용이니까. 아이들을 가르치는 교육 과정의 결정 권한이 아래로 이렇게 내려오는 거고, 지금 진행되고 있는 2022 국가교육과정에서는 이제 위에서는 큰 틀만 정하죠. 그게 이른바 대강화가 되는 거잖아요. 그리고 이제 교육청으로, 학교로, 선생님의 수중으로 이제 내려가게 되는 거고, 그리고 이제 그 결정의 자율적 권한이 내려오는 만큼 그것이 내려온 권한이 또 누가 또 윗분이 한 사람만 결정하면 안 되잖아요. 그러니까 이제 민주적, 참여적 의사결정이 이루어져야 되는 겁니다. 그게 저는 두 번째 굉장히 중요한 의미가 되고, 그 결정적인 전환은 이제 95년 지방교육자치법에서 이제 학교운영위원회가 만들어진 거죠. 이게 학교자치의 기본 단위가 이제 학교운영위원회가 되는데, 학교운영위원회는 모든 주체가 다 함께 참여해서 민주적, 집단적, 참여적 결정을 하는 방식으로 되는 거고, 저희 이제 교육청의 큰 역할은 다 이걸 지원하는 것 같아요. 지원을 해서 뭐 예를 들면 이제 우리가 윗분들이 갖고 있으면 공문을 통해서 아래로 지시를 내려보내잖아요. 그게 공문입니다. 그걸 줄이는 게 학교 업무 정상화입니다. 그래서 저희는 학교 업무 정상화, 그리고 조금 서울교육청의 표현을 보면 뺄셈 행정. 코로나 국면에서는 교육과 방역 이외에는 다른 거 하지 마십시오, 막 이렇게까지 얘기할 정도로 학교 어떤 그 학교 업무 정상화를 위한 노력들을 이렇게 진행을 하는 거고요. 그리고 저희가 이제 주로 그렇잖아요. 우리가 자율 권한이라고 할 때는 예산, 조직, 인사 이런 권한이거든요. 앞으로 이제 가야 될 길이 많은데, 이제 예컨대 예산 같은 경우를 보면 윗분들이 다 결정하면, 윗분들이 이제 교육부나 교육청이잖아요. 다 결정하면 그게 내려가는 방식이 목적사업부입니다. 딱 정해져서 내려가잖아요. 그러면 이제 서울교육청을 포함해서 많은 교육청에서 이름은 다르지만 일종의 자율예산 형태로 이렇게 내려가면 학교 단위에서, 선생님 단위에서 자율적인 예산상에 있어서도 결정 권한,
교육 과정상에 있어서의 자율적 결정 권한을 이제 갖게 되는 거고, 그래서 저희는 뭐 모든 노력이 다 여기에 수렴되고 있다. 모든 저희들의 정책들이 다 이것과 연관돼 있다. 이렇게 생각을 갖고 있습니다. 예, 그 교육감님, 저희가 그 실무진들이 준비하면서 이 토크쇼 순서를 정한 이유가 있었는데 오히려 그것을 지금 교육감님께서 더 정확하게 설명해 주신 것 같아요. 예, 너무 감사드리고요. 그 혹시 교육감님께서 서울시 교육청은 사실 그 여러 교육청이 같이 노력하고 계십니다만 우리 교육혁신의 아주 중요한 교육청 중에 하나로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예, 교육혁신의 그 맨 선두에 서셔서 그동안 노력해 오시면서 특히 이 교육자치, 학교자치 이 부분에 대한 어떤 좋은 교육청의 사례가 있으면 좀 말씀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예, 아니 뭐 사실은 모든 교육청에서 표현만 다르지 이렇게 다양하게 이제 진행을 하고 있는 것 같아요. 그리고 그 선두에 혁신학교가 있는 거죠. 학교 자체의 가장 선도적인 모델로서의 혁신학교 같은 게 있는 거고, 예를 들면 이제 서울 같은 경우는 뭐 예를 들면 토론이 있는 교직원회의를 통해서 학교의 여러 구성원들이 학교 운영위원회에서도 함께 집단적 결정을, 참여적 결정을 하지만 다양한 토론을 통해서 협의적 결정을 하시도록 이렇게 얘기를 하고요. 그리고 이제 학부모회 조례를 저희가 만들었습니다. 그래서 모든 학교에 학부모회가 만들어졌습니다. 그러니까 학교 운영위원회는 어떻게 보면 핵심 의사결정 그 단위라고 하면 전체 학부모가 참여하는, 단지 뭐 이렇게 옛날에 치맛바람으로서 참여하는 그런 게 아니고 오히려 학교의 중요한 가버넌스의 주체로서 초대받는, 그래서 학부모의 조례 같은 것도 만들었고요. 그리고 저희가 아까 학생들 얘기했는데 학생의 운영 자율 예산 같은 것도 저희가 예를 들면 뭐 한 100만 원, 그 다음에 학생 자율 참여 예산 200만 원 뭐 이런 식으로 해서 학생에도 자기 공간을 갖도록 이렇게 이제 하고요. 그런 이제 여러 가지 노력을 통해서 학교의 자율성을 확대되고, 특별히 이제 저희가 하나 학교 자율 운영제 사업을 학교가 자율 운영제를 합니다. 옛날에는 이렇게 이거 사업을 이제 정합니다. 그리고 공모를 해요. 공모를 하면 학교에서는 또 그 페이퍼 작업하느라고 얼마나 힘드시겠어요. 이제 이런 작업인데 지금은 이제 통으로 예산을 뭐 1,000만 원, 1,400만 원, 2,000만 원 이렇게 내려보내서 그걸 가지고 어떻게 보면 부패식이죠. 저희 여러 사업 중에서 학교 나름의 개성적 학교 운영을 위해서 개성적인 교육과정 운영을 위해서 필요한 사업들을 선택해서 쓰실 수 있도록 하는 이제 이런 방식으로 지금 진행을 갖고 있고요. 제가 한 가지만 더 말씀드리면 사실은 자치의 직접적인 영역도 있지만 사실은 모든 영역이 다 이 자치와 이렇게 뭐라 그럴까 동조한다고 그럴까. 그러니까 예를 들면 이런 거죠. 아이들을 가르치는, 학생들을 가르치는 교육 방법, 페다고지의 어떤 전환 같은 것들 다 여기 있습니다. 어떻게 보면은 교사 중심에서 아까 나온 것처럼 학생의 주도성, 학습에 있어서의 학생의 주도성을 보장하는 방향, 이게 다 연관되어 있는 일련의 과정이라고 생각이 들고요. 그래서 이런 다양한 직접적인 학교의 자율성을 확대하는 노력, 그리고 학교 자율사업 운영제라든가 이런 걸 통해서 하거나, 그 다음에 연관돼서 저희 같은 경우는 이제 지금 4개 교육청에서 학생인권조례가 있습니다만은 저희는 이제 학생인권조례가 한 10여 년 전에 만들어졌기 때문에 뭐 인권옹호관 제도를 해서 훨씬 더 제도화되어 있고요. 성평등팀도 만들었고요. 노동권익위원회도 만들었고, 그러니까 학생인권을 이제 성인권, 노동인권 이렇게 약간 확장하는 거죠. 단순히 학생들의 뭐 참여권을 보장하는 차원을 넘어서서 이렇게 일종의 뭐라 그럴까 자치를 심화시켜 간다고 할까요? 근데 그런 방향의 일련의 노력들을 지금 하고 있다 이렇게 말씀드릴 수 있겠습니다. 네, 고맙습니다. 교육감님께서 그 서울시 교육청의 여러 가지 좋은 정책들 설명해 주셨는데요. 우리 바로 그 서울시 교육청에 속한 송내초등학교 교장선생님이 옆에 계십니다. 그래서 우리 송내초등학교 그 우리 양동전 교장선생님께 먼저 그 여쭤보겠는데, 그
그 지금 학교 자치 상황이나 학교 문화 그리고 교육 조치와 관련된 학교의 실질적인 어떤 내용들 이런 것들을 한번 교장 선생님 관점에서 한번 말씀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혁신학교가 들어온 것들이 학교 교육 개혁에 있어서 큰 변화의 지점이었던 것 같아요. 실제로 혁신학교가 들어오기 전, 그러니까 12년 전에 저는 학교에서 민주주의를 요구하는 자였던 것 같아요. 지금은 혁신학교가 안정화되는 과정에서 민주주의를 실현하는 자 역할을 하고 있는 것 같아요. 훨씬 더 어려워요. 함께 하겠다고 주장하는 거랑 실제 그런 문화를 만들고 유지하려고 노력하는 것들이 우리에게 주어진 과제가 되는 것 같고, 이건 교장뿐만이 아니라 우리 모두에게 지금 필요한 어떤 것들인 것 같아요. 혁신학교는 교사 입장에서 바라봤을 때는 교사 문화 개선 운동인 것 같아요. 그 이전에는 학교가 형식적이고 권위적인 그런 문화가 많았었고요. 교사들이 주체적이보다는 약간 좀 좀 대상화되는 지점들도 좀 있었고요. 근데 혁신학교가 온전하게 우리 앞에 오면서 그런 것들이 달라진 것 같아요. 협력적인 대화와 토론이 이루어지면서 수업 변화가 나타났고, 수업이 또 바뀌니까 아이들이 또 달라지는 모습이 보이면서 우리들의 자존감들이 확 커지는, 그래, 학교는 이래야 돼, 이런 고민의 장들을 이렇게 더 만들어갈 수 있었던 것 같아요. 혁신학교의 큰 성과였죠. 어떻게 보면 우리 교육개혁이 발전하는 과정에서. 그러나 코로나가 들어오면서 또 문제가 생겼습니다. 방역과 교육은 대척점에 있습니다. 너무 어려웠어요. 실제로 사회적 거리 두기는 교육을 방해합니다. 아이들의 관계와 아이들의 접촉을 방해합니다. 우리는 최선을 다했지만 실제로 아이들은 매우 힘들었을 겁니다. 줌 수업, 아이들도 교사도 매우 피로감이 컸던 것 같아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전문적 학습 공동체 시간에 이 상황에서의 수업 개선을 어떻게 해 나가야 될지, 우리 아이들을 어떻게 챙겨야 될지 하는 고민들을 계속 심화했던 것 같아요. 그런데 아쉬운 건 우리들이 예전에는 그랬어요. 학교의 방향, 철학, 우리 학교의 기능은 어떻게 해야 되지? 이런 고민들을 훨씬 많이 해왔었거든요. 근데 지금은 방역을 중심으로 우리 아이들을 어떻게 잘 돌볼까를 고민하고 있는 거예요. 고민의 수준이 낮아진 것들이 안타까운 지점들입니다. 근데 다행히 그걸 우리가 좀 잘 알고 있어요. 그래서 이런 부분이 좀 지나면 또 다시 회복할 수 있는 힘이 길러질 거라고 생각합니다. 학교와 선생님들 애쓰고 있어요. 어떨 때는 좀 믿고 지지해주면 좋겠다는 생각도 들어요. 특히 이제 여기에는 학교를 도와주시는 분들이 많이 계시는데 좀 더 학교를 믿고 좀 지지해 주시고 좀 격려도 해주면서 좀 힘을 좀 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들어요. 지금 교사들이 약간은 좀 위축되어 있는 것 같거든요.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예, 아주 그냥 그 열변을 토해 주셨습니다. 우리 조현 교육감님, 교육청은 지원을 하는 곳이라 그랬는데 우리 양동준 교장 선생님 잘 지원을 좀 부탁드려야 될 것 같습니다. 예, 혹시 그 교장 선생님께서 좋은 말씀 해주셨는데, 그래도 교육지원청이나 또는 국가가 교육자치나 학교자치, 특히 학교자치를 정착시키기 위해서는 이런 걸 좀 더 지원해 줬으면 좋겠다 하는 말씀을 좀 간단하게 좀 말씀해 주실 수 있나요? 네, 간단하게 말씀드리겠습니다. 일단은 교장이 좀 더 바뀌려는 노력들이 필요한 것 같아요. 예전에는 교장의 개인적인 교육관들이 중요했다면 지금은 공유된 가치를 실현하는 지원자, 촉진자 역할로 변화된 것 같아요. 그런 역할들을 저희들이 내부에서 좀 잘해야 되고요. 그런 역할들이 좀 잘 되면 학교 안이 협의 구조가 안정적으로 가고 전문적 학습 공동체를 통해서 협력적인 교수 방법이 된 논의가 되고 그것이 아이들의 성장으로 이어지는 과정이 되더라고요.
그런 흐름을 내부에서 저희들이 좀 만들어야 되는 건 중요한 책임인 것 같고요. 부탁드리고 싶은 것은요. 아까 교육감님 많은 노력을 해주고 계신다는 거 제가 알아요. 아는데 아직도 교사들이 수업과 생활교육에 전념하기에는 아직은 부족한 부분들이 있습니다. 아직도 행정을 해야 되는 부분들이 있어요. 이런 부분들은 분명히 앞으로 개선되기는 하겠지만 좀 더 빨리 개선이 되면 훨씬 더 그런 힘들이 우리 아이들에게 더 다가갈 수 있을 것 같고요. 그래서 교육지원청이 진짜 지원을 했으면 좋겠고요. 장학사님들이 장학을 좀 제대로 해줬으면 좋겠어요. 진짜 너네 학교 고민 뭐야? 그래? 그런 고민이 있어? 그럼 우리가 이렇게 좀 도와주면 좋을까? 이랬으면 좋겠어요. 근데 그것이 아직은 좀 그 지점까지는 못 나아가 있는 것 같고요. 도교육청이나 이렇게 우리 교육부에서도 좋은 정책을 만들고 있다는 것도 알아요. 정책 다 좋아요. 그런데 우리랑 같이 좀 그런 이야기를 했으면 좋겠어요. 어차피 실행의 주체는 우리잖아요. 근데 그 우리가 어떨 때는 대상화되는 지점들도 있어서 학교에서 좀 그런 고민들을 좀 수렴하고 그것들을 정책에 반영시키고 한다면 좀 더 도움이 될 것 같은 생각이 듭니다. 이상입니다. 예. 정말 중요한 말씀 열정적으로 해주셔서 너무 감사드립니다. 다음으로 우리 김민지 학부모님 같이 참여해 주고 계십니다. 특히 학부모로서 학교 자치에 관련된 행사나 활동에 참여하시면서 나타난 또는 느끼신 어떤 경험이나 사례를 좀 말씀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네, 저는 충남 금산의 별무리학교 학부모입니다. 저희 학교 학생 교육 자치 관련해서 굉장히 자랑할 만한 것들이 많이 있지만 시간 관계상 그냥 한 가지만 말씀드리자면요. 보통 이런 질문을 받았을 때 많은 분들이 굉장히 특별한 행사를 좀 생각을 하시는 것 같아요. 그런데 학부모 입장에서 내가 교육 자체의 주체가 되어서 굉장히 뿌듯하다라고 느끼는 것은 이런 어떤 행사에 참여할 때보다는 작은 소통 창구가 마련됐을 때 또 그런 걸 굉장히 더 느끼는 것 같아요. 그래서 그 부분을 좀 중점적으로 말씀드리자면 저희 학교는 학교마다 조금 차이는 있겠지만 인원수가 그렇게 많지 않다 보니까 반별 학급 운영을 학부모끼리도 하지만 선생님께서 운영을 반대표와 같이 하시는데 그 커뮤니티 공간에 담임 선생님과 학부모만 있는 것이 아니라 교장, 교감 선생님, 교무주임 선생님, 그 학년을 담당하고 계신 많은 교과 선생님들이 같이 들어와 계세요. 그래서 학교 교육 과정을 진행하실 때 그 과정이나 결과물을 각 담당 선생님들께서 공유를 하고 계십니다. 그래서 학부모 입장에서는 우리 학교가 이런 1년치 과정을 이런 식으로 진행을 하고 있구나라는 것들을 투명하게 알고 있기 때문에 굉장히 궁금증이나 이런 것들이 좀 사라지고 그리고 내가 학교에 좀 교육 주체로서 대우받고 있다. 또 같이 함께 참여하고 있다. 이런 것들이 굉장히 좀 뜻깊게 다가오는 것 같습니다. 또 한편으로는 반별 반모임을 지금 현재는 온라인으로 월일에 하고 있는데요. 그 시간에 선배 학부모나 아니면 담임 선생님, 교장 선생님을 초대해서 질의응답 시간을 갖는다거나 아니면 간단하게 미니 강의를 듣는다거나 이런 식으로 좀 소통을 하고 있는데요. 그 과정을 통해서 일부 학부모들이 학교에 갖고 있는 어떤 불만이나 문의사항들 아니면 오해 같은 것들이 좀 쌓일 수 있는데 그 자체적으로 저희끼리 소통을 하면서 자체 학부모 그러니까 필터링 역할을 하는 것 같아요. 그래서 불필요한 오해가 쌓이지 않는 또 그런 소통 창구가 마련되어 있다는 게 굉장히 뿌듯하고 또 학부모 입장으로서는 학교에 더 애정을 가지고 참여하고 싶은 마음이 들게 하는 순간이었습니다. 예, 감사합니다. 근데 그 좋은 점이나 또 자랑할 만한 것들 중심으로 이렇게 말씀해 주셨는데 혹시나 이거는 학교나 또는 우리 교육청이나 교육당국에 바라는 게 좀 있다면 그나마 그래도 다 만족스럽지 않으실 수도 있으니까 혹시 그런 과제가 있다면 한 말씀 좀 해주시죠.
같은 맥락에서인데요. 결국은 학부모가 학교에 주체적으로 참여하려면 학교에 대해서 잘 알아야지만 적극적으로 참여를 할 수 있는 것 같아요. 저희가 전문가는 아니기 때문에 아무것도 모르는 상황에서 참여해 주세요라고 했을 때 적극적으로 손들 수 있는 분은 많지 않거든요. 그런데 이렇게 적극적으로 참여할 수 있는 그 과정에는 방금 말씀드렸던 것처럼 소통 창구가 필요한데요. 대부분의 많은 학부모님들께서 가장 어려워하시는 부분도 학교와 소통하기 어렵다, 담임 선생님께 질문하기 어렵다라는 말씀들을 많이 하세요. 그래서 좀 자체 시스템적으로 학급 단위에서부터 올라갈 수 있는 소통 창구가 마련되었으면 좋겠고요. 또 그 소통은 3주체뿐만이 아니라 같은 주체끼리의 소통도 굉장히 중요하다고 생각을 합니다. 왜냐하면 저는 학부모 입장에서 학부모는 의리야라는 이야기를 대부분 하세요. 그런데 또 선생님들께서는 우리는 교장색이 죄송하지만 교장 선생님과 학부모 사이에 껴서 우리가 의리야라고 많이들 말씀하시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학생들에게 물어보고 싶어요. 학생들이 그럼 과연 우리가 학교의 주인이야 라고 말할 수 있을까요? 저는 아닌 것 같거든요. 그러면 이 학교라는 공간이 다 을이라는 집단만 모여있는 곳은 절대 아니라고 생각을 하는데 왜 우리 삼주체는 모두 이렇게 생각할까라는 게 사실 굉장히 좀 안타까운 현실인 것 같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학교가 각과 을의 관계가 아닌 교육 공동체 안에서 함께 소통하고 정보를 공유하고 의견을 상호 간에 나눌 수 있는 그런 공간이 됐으면 좋겠고요. 그런 시스템이 마련되려면 모든 학교가 좀 동일하게 어떤 소통 창구가 좀 학교마다 개성 있게 다를 수는 있겠지만 좀 반별로 그리고 학년별로 그리고 교사와 학교 좀 여러 소통 창구가 마련되어 있었으면 좋겠다라는 게 바람입니다. 그리고 한 가지 좀 아쉬운 것은 저희도 학교와 학부모 간의 소통 창구는 있지만 그 공간에 아직 학생들이 있지는 않아요. 물론 지금 중학생 사춘기 아이들이 그곳에 들어오길 원하는지는 모르겠지만 학생들이 원하면 언제든지 그 두 주체가 있는 곳에 학생 자치도 같이 들어와서 소통할 수 있는 그런 것들이 많이 마련되었으면 좋겠습니다. 네, 고맙습니다. 다음에는 저희 좀 그동안 이제 교사로서 국회의원 이제 되셔가지고 특히 그 국회 교육상임위에서 교육 관련 법률과 제도를 개선하고 만들어 가시느라고 불철주야 진짜 쉬지 않고 노력하고 계신 우리 강민정 의원님께 좀 여쭤보겠습니다. 교육자치, 학교자치 이게 제도화되려면 법률이 뒷받침될 수밖에 없죠. 그리고 이에 대해 국회에서 여러 교육 관련 법률들이 개정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것과 관련해 우리 교육자치 그리고 학교자치와 함께 우리 의원님께서 또 소회와 이 말씀을 해주시는데요. 먼저 우리 의원님이 아까 개식 때 참석을 못하시고 좀 늦게 오셔서 채 인사도 못 드렸습니다. 그래서 의원님 인사부터 먼저 잠깐 하시고 말씀 좀 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네, 안녕하십니까. 지금 열린민주당에서 원내대표를 맡고 있고 지금 1년 6개월 정도 제가 이제 국회에 들어간 지가 한 1년 6개월 정도 되는데요. 그동안 이제 교육상임위원회에서 교육위 활동을 하고 있습니다. 강민정입니다. 반갑습니다. 이제 질문도 주셨는데 그 질문에 대한 답을 하기 전에 저는 이제 오늘이 교육자치 30년을 기념하는 그런 자리잖아요. 그런데 그래서 이제 교육자치에 대한 얘기를 많이 하는데 저는 교육자치는 그 자체가 목적이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교육자치도 무엇을 위해서 필요하기 때문에 우리가 얘기하는 거지. 지금 사실상 우리나라 교육 행정체계라든가 교육을 둘러싼 환경이라든가 이런 것들이 지나치게 반자치적인 이런 오랜 역사를 가지고 있고 최근에 이제 그런 역사를 어떻게 보면 거기서 벗어나서 이 자치적인 어떤 교육 문화를 실현하려는 움직임이나 이런 것들이 확대되고 있고 그 주체들이 이렇게 형성되고 있기 때문에 우리가 교육 자치에 대해서 최근에 말을 많이 하는 것 같아요. 근데 저는 교육 자치도 사실은
그 자체가 목적이 아니다. 교육 자치는 교육을 잘 하기 위해 아이들이 제대로 성장할 수 있도록 교육이 잘 이루어지기 위해서 필요한 어떤 하나의 조건이다. 저는 이런 부분들을 좀 분명히 좀 우리가 짚고 넘어가야 되지 않을까 그런 생각이 듭니다. 그 헌법에서 보면요, 유일하게 헌법에 그 많은 그 조항들이 있는데 유일하게 자주성과 전문성을 딱 명시적으로 법 조항의 문구로 규정한 영역은 교육밖에 없어요. 그 검찰, 법원, 심지어는 대통령, 국회 모든 그 정부의 중요한 기관과 그다음 국민의 아주 기본적인 인권에 관한 내용들을 담고 있는 게 헌법인데요. 그 헌법에서 자주성과 전문성을 명시적으로 규정하고 있는 부분은 교육밖에 없다는 사실을 저는 얘기하고 싶습니다. 그러니까 이 교육이라고 하는 자주성이라고 하는 거는 교육의 본질로부터 나오는 거다. 그러니까 자주라는 말이 스스로 주체되고 스스로 주인되도록 하는 그런 어떤 원리를 얘기하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교육이 교육답기 위해서는 자주성과 분리될 수 없고 그동안 사실상 아주 오랫동안 우리가 교육 안에서 자주성 혹은 자율성, 지금 구체적인 이야기로 자치라고 얘기하는 부분들이 없었던 기존의 교육 자치가 실시되기 이전의 그런 우리의 그 역사, 이런 것들 때문에 이제 최근에 와서 교육을 교육답게 하기 위해서 우리가 교육 자치를 그렇게 목 놓아 외쳐 부르는 게 아닌가, 그런 거를 실현해야 된다는 이야기들이 목소리가 커지고 있는 것 같습니다. 그 30주년이라고 하지만 저는 실질적인 교육 자치는 교육감 직선제가 실시된 사실 그때부터 비로소 이제 교육 자치가 의미 있는 교육 자치가 이제 시행이 된 게 아닌가 싶고, 그러면 오늘 나와주신 우리 교육감님들 4분 나와주셨는데 이 교육감님들이 비로소 이제 그 지방의 교육을 이제 관장하시게 되면서 교육 자치가 의미 있는 그런 교육 자치라고 하는 이제 씨가 뿌려진 것 같습니다. 그런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아까 우리 교장 선생님이 너무나 막 절절하게 막 얘기하셨는데 아직은 우리가 그런 교육 자치를 실현하는 과도기적인 단계 과정 중에 있는 게 아닌가 싶고요. 그 자주성, 자율성이라고 하는 건 결국 아이들이 수업에서 학습의 주체가 될 수 있도록 하고 아이들이 학교 운영의 실질적인 주체가 될 수 있게 하는 거, 그 다음에 교사가 교육 과정의 실질적인 주체가 될 수 있게 하고 학교 운영의 실질적인 주체가 될 수 있는, 이게 저는 이제 정말 교육 자치라는 생각이 들거든요. 그런 면에서 보면 우리는 우리 2009년 이후에 교육감님들의 교육 혁신 정책으로 교육 자치가 씨를 뿌려져서 많이 이제 확산되고 굉장히 중요한 변화들이 일어나고 있는 건 사실이지만 제가 아까 드린 말씀을 기준으로 했을 때 아직 멀리 아직도 할 길이 멀다, 이런 생각이 듭니다. 그리고 이게 되기 위해서는 저는 사실은 학교 안에서의 변화도 중요하지만 교육청과 교육부의 변화가 없이는 진짜 교육 자치는 이게 반쪽짜리 교육 자치가 될 수밖에 없다고 생각합니다. 왜냐하면 저도 혁신학교에서 마지막 근무를 했는데 학교 울타리 안에서의 바꿀 수 있는 건 최대한 바꿨는데도 불구하고 그 학교 울타리를 넘어 들어오는 것들이 다 교육청과 교육부를 통해서 들어오면서 학교를 재규정하고 있는 것들이 있기 때문에 이 구조를 바꾸려고 하지 않으면 안 된다. 그래서 제가 이제 우리 질문 주셨는데 교육 자치와 관련한 해서 지금 발의되어 있는 법안은 굉장히 많아요. 그 중에 하나가 이제 국가교육위원회법이 통과가 됐는데 그것도 사실은 교육의 자주성을 지키기 위한 법이었잖아요. 그 국가교육위원회법안을 4명의 의원이 이제 발의를 했는데 저는 사실은 우리가 국가교육위원회를
필요성을 제기할 때 세트로 나왔던 게 있습니다. 그게 단순히 대통령 직속이나 혹은 독립자 어떤 기구를 만들자는 그런 문제의식도 있었지만 아까 얘기했던 진짜 학교 안에서 학생과 교사가 주체가 될 수 있는 그런 교육 자치를 위해서 교육부와 교육청이 바뀌어야 된다. 이런 어떤 각 기관의 기능을 바꾸고 상호 관계를 바꾸는 것이 같이 얘기가 됐던 것 같아요. 그러니까 쉽게 얘기하면 교육부 폐지, 국가교육위원회 설립부터 사실 이게 처음에 나왔던 거고 그게 이제 20년이 지났는데 저는 제가 조승래 의원이랑 정청래 의원이랑 유기용 의원이랑 제가 이제 국가교육위원회법을 발의해서 이게 올 7월 달에 이제 통과가 됐는데요. 저는 사실 국가교육위원회법을 발의할 때 그래서 굉장히 흔히 쓰는 말로 찝찝했어요. 왜냐하면 이 국가교육위원회법을 발의할 때 반드시 국가교육위원회와 교육부와 교육청과 학교는 어떤 관계를 맺는 것이 맞는지, 그러니까 저는 반드시 같이 이게 세트로 이 법안이 나가는 게 맞다 이렇게 생각을 했기 때문에 그런 식의 법안 발의를 하지 못하는 상황이었고, 일단 이제 문재인 정부의 국정과제고, 그다음에 같이 파트너가 되는 국민의힘에서는 무조건 국정과제인 국가교육위원회 자체를 법안 자체를 이제 부정하는 그런 상황, 정치적 상황이었기 때문에 일단은 그냥 우선 이 국가교육위원회를 최소한만 갖춘 상태로 띄우는 게 중요하다. 이런 이제 정치적 환경 속에서 어쩔 수 없이 지금 타협을 한 상태입니다. 그래서 결국 아까 얘기 과정에서도 제가 보니까 많이 나왔는데 우리가 교육 자치를 좀 완성시키기 위해서는 새로 내년 7월 달에 출범할 국가교육위원회와 교육부와 교육청은 어떻게 변신해야 되는가, 변화돼야 될 것인가, 이거를 명료하게 정리하는 게 되게 중요할 것 같다는 생각이 듭니다. 그리고 제가 이제 국회에 들어오기 전에 교육자치정책협의회라는 2년 임기의 그 기구에서 또 구성원으로 활동을 했는데 그때 뭐가 가장 쟁점이었냐면 아까 노성원 교육감님인가 어떤 분이 말씀을 하신 것 같은데 유초중고 교육 관련 권한 일괄 이양법이 사실상 초안까지 나와 있었던 상태입니다. 그래서 그 법안을 통과를 시키려는 부분과 그 통과를 저지하려는 이런 어떤 세력 간의 어떻게 보면 이 갈등 관계가 되게 컸어요. 그래서 초안 상태에서 이게 진도가 뭐 나가지 못하고 그냥 이제 법안 그것도 발의조차 되지 않은 법안으로 나와 있습니다. 그래서 제가 이미 이제 그 초안이 만들어졌기 때문에 이걸 현재 시점에 맞춰서 지금 국가교육위원회까지 출범하는 이런 상황 변화가 있기 때문에 발의를 한번 해볼까 지금 계획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게 중요한 부분인 것 같고 나머지 예를 들면 아까 이야기에서 나온 학생의 학교 운영위원회에 참여하는 거 당연하게 참여할 수 있도록 법적으로 보장하는 거 이런 법안이라든가 제가 이제 그 부교육감들이 지금 각 교육 시도교육청의 부교육감들이 임명되고 있습니다. 교육부에서 저는 교육감들이 실질적인 자치의 최고 어떤 권한과 책임을 온전하게 갖기 위해서는 이 중앙부서에서 이렇게 임명하는 그것도 교육감 바로 밑에 권한을 가지는 부교육감이 임명되는 이 제도는 되게 모순적이라고 생각을 했거든요. 그래서 제가 부교육감에 대한 교육부의 중앙정부의 임명권을 삭제하는 법안을 발의했습니다. 이거는 꽤 오래됐는데요. 제가 그 법안을 발의하면 교육감님들이 막 대대적인 환영의 그 인사를 해주실 줄 알았습니다. 그런데 너무나 생각했던 것과 다르게 이상하게 별 반응이 없으셨어요. 그래서 어쨌든 저는 그런 제도적으로 지금 이제 불비한 그런 교육 자치를 방해하고 있는 이런 부분들을 개선하기 위한 그런 그 법안들 발의가 돼 있고 학생 자치를 보장하는 법안, 그 다음에
아까 그 교사회나 이런 얘기도 또 나왔던 것 같은데, 교사회나 그다음에 학생회나 학부모회가 실질적 어떤 권한을 갖는 주체로 참여할 수 있도록 하는 이런 법안들이 교육상임위원들하고 저하고 뭐 또 박주민 교육상임위원은 아니지만 박주민 의원하고 뭐 여러 의원들이 지금 발의를 해놓고 있습니다. 그리고 끝으로 저도 이제 그 주체 혹은 자치, 자율, 자주의 가장 본질적인 부분은 정치적인 어떤 자기 권리 주체로 서는 거라고 생각합니다. 사실은 그런 면에서 지금 국회에서 다양한 교육 그 자치와 관련된 법안들이 필요한 게 되게 많고, 그게 설사 다 통과되더라도 현재 교사들이나 학생들이 정치 참정권에 굉장히 본질적으로 다 박탈당하고 있는 상태잖아요. 그래서 이런 교사들이 가지고 있는 참정권을 빼앗긴 참정권, 박탈당한 참정권을 되찾는, 정치 기본권을 되찾는, 그래서 실질적으로 학교 안에서 민주주의와 민주시민 교육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하는 관련 법안도 제가 엄청나게 많이 발의를 해놓은 상태입니다. 근데 아직 국회에서 정식으로 이제 심의가 못 되고 있어서 되게 그거가 통과될 수 있도록 국회 안에서 나름대로 그냥 여러 가지 활동이나 작업을 하고 있는 상태입니다. 제가 너무 얘기 길게 했죠? 자. 예, 너무 감사합니다. 우리 강민정 의원님, 우리 교육계를 위해서 국회에서 노력해달라고 박수 한번 쳐드리죠. 예. 예, 그러면 마지막으로 우리 그 시도교육감협의회 최계진 회장님께서 그 오늘 토크쇼 1부, 2부, 3부 전체적으로 교육자치라는 주제를 가지고 진행했는데요. 우리 그 회장님께서 마무리 말씀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네, 처음부터 끝까지 다 함께 해주신 분들 다 고맙고요. 저는 쭉 하는데 첫 번째 그 토론회 하셨던 우리 유명선 선생님이 좀 선생님들을 믿고 믿고 지원해라라고 말씀하신 게 계속 이렇게 남아 있어요. 그리고 남이랑 학생이 한 가지 가지고 안 되겠는데요 하고 네 가지 자주적으로 자기가 꼭 필요한 그 이야기를 한 것이 또한 기억납니다. 그리고 지금 마지막으로 강민정 의원님께서 이게 교육자치가 목적은 아니다. 그 본질적인 건지 생각을 좀 하자 하신 말에 적극 동의합니다. 바로 남이랑 학생 같은 우리 학생들을 어떻게 지원할 것인가. 미래 시대의 주인은 우리 학생들이거든요. 우리 모두는 우리 아이들 하나하나가 참 자기 자신의 참 삶을 가꾸면서 성장할 수 있도록 지원하는 역할을 학부모는 학부모 자리에서, 교사는 교사 자리에서 이렇게 해야 되는 거죠. 교육청은, 학교는, 교육부는. 근데 그 중에서 그 가장 가까이에서 하고 있는 우리 선생님들이 그것을 지원하시는 데만, 그러니까 그야말로 교육과정을 운영하고 아이들의 생활을 돌보면서 상담하는 데만 집중하실 수 있도록 나머지를 빼는 거 가지고는 안 되고 없애버리는 노력을 사실은 나머지에서 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저희가 오늘 교육자치 30년을 돌아보면서 앞으로 30년을 이야기하는 자리라고 하면 저는 첫 번째, 우리 교육 이만큼 왔습니다. 우리 교육 자부심 가져도 됩니다. 전 세계가 코로나를 겪고 있는데 그 코로나 상황에서 조금 늦었지만 그래도 전국이 동시에 온라인, 오프라인을 겸하면서 수업을 할 수 있는 나라, 우리나라가 거의 최우선입니다. 학교의 교육이 제대로 된 방향을 잡아야 된다고 하는 것을 전문가들에게 의지하지 아니하고 학교 현장에서 고민하신 선생님들이 구체적으로 실천하고 그것을 정책으로 화해서 전국적인 사업으로 드디어 교육부의 유초중고를 관할하는 실행부서의 이름을 학교혁신 지원실로 바꿀 수 있었던 나라,
우리나라입니다. 전 세계에서 가장 어려운 상황, 40년간의 식민지, 그 다음에 한국 전쟁 이러면서 정말 최악의 상황에서 이만큼의 민주주의와 경제적인 성장을 이룰 수 있었던 건 교육의 힘이라고 다 이야기합니다. 그러면 우리 교육에 대해서 우리 스스로 좀 그런 자부심과 자존감을 먼저 가지고 했으면 좋겠어요. 그리고 국민들에게 당당하게 우리 교육 그만큼 해왔고 앞으로도 할 수 있고 우리 그렇게 준비되어 있으니 우리가 우리의 미래 세대인 우리 아이들을 믿고 그 아이들을 지원하며 기다리는 것이 교육의 가장 중요한 원칙이라고 생각하는데, 국민들께서도 대한민국의 우리 교육을 제발 믿고 기다리고 지원해 주십시오라고 당당히 요구해야 합니다. 그리고 그것을 하는데 걸림돌이 되는 요소들에 대해서 우리 사회적 신뢰를 교육에 대해서 주시고, 그리고 그것에 대해서 우리가 책임질 수 있도록 제대로 된 지원을 사회적으로 국가적으로 해 주십시오라고 요구해야 하고요. 그것을 위해서 저는 우리가 좀 더 자유로운 상상, 어떻게 보면은 좀 과도할 정도의 자유로운 상상을 하고 그 상상을 과감하게 실천하는 것이 이후 30년 우리들의 과제가 아닌가 그런 생각을 합니다. 특히 내년도 국가교육위원회의 출발을 앞두고 이 시기가 정말 결정적인 전환점이 될 수 있거든요. 아까 우리 강민정 의원님께서는 교육부 해체 이렇게 얘기하셨는데, 이제 해체 수준의 교육부가 하셨던 일 중에서 적어도 유초중고에 관한 권한은 확실하게 가져오고, 그랬을 때 교육부에서 하던 거 교육청에서 하는 것은 무슨 의미가 있겠습니까? 우리가 그동안 해왔던 것들 중에서 실제로 교육청에 왔을 때 웬만한 것은, 저희가 작년 2020년 코로나가 우리한테 딱 준 게 있어요. 코로나로 2020년 사업 계획했던 굉장히 많은 사업을 안 했습니다. 유보했어요. 다음으로 미뤘어요. 그런데 학교 아무 지장 없었어요. 그것이 아무것도 안 하는 바람에 그래도 선생님들이 온라인 수업도 제대로 할 수 있었고 방역 활동하면서 할 수 있었습니다. 그렇다면 오늘의 학교에 필요하지 않은 어마어마하게 많은 일을 우리는 주요 업무라고 가지고 있었던 겁니다. 과감하게 없애는 노력을 할 수 있어야 됩니다. 이번 기회에. 이걸 포함해서 이후에 선생님들조차도 우리 학생들을 지원하는 기관이라는 것을 함께 생각을 하면서, 여기 지금 마지막 주제가 지원이라서요. 앞으로의 30년, 우리는 늘 유럽이나 서구에서 300년 해왔던 것을 30년에 해온 저력이 있는, 경험이 있는 나라입니다. 우리 앞으로 30년까지 안 가겠지요. 전 세계 교육의 모델을 우리가 만들 수 있다는 자신감을 가지고 제발 사회 전체를 향해서 대한민국 교육에 종사하고 계시는 우리 선생님들을, 우리 아이들을 믿어달라고 함께 외치는 자리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고맙습니다. 예, 감사합니다. 이상으로 함께하는 교육자치 토크쇼를 모두 제가 아까 말씀드린 건 제가 교육부 해체를 주장한다는 뜻이 아닙니다. 국가교육위원회 최초의 그 발의 문제 제기가 요구가 나왔을 때 그런 문제의식과 논리 위에서 사실은 그만큼의 교육부와 국가교육위원회와 교육청과의 관계 재설정이라고 하는 이런 차원에서 나왔다는 거를 명확하게 안 하면 이게 또 공식적인 자리이기 때문에 말씀드립니다. 네. 예, 감사합니다. 제가 예정된 시간보다 지금 한 30분 더 지났습니다. 그래서 다시는 저한테 이런 역할을 안 맡길 것 같은 느낌이 드는데 예, 그만큼 우리가 이제 앞으로 함께 여는 30년 교육자치의 미래는 해결해야 될 과제도 많고 또 같이 토론하고 소통해야 할 사안도 많다는 것을 확인하는 그런 자리가 아니었나, 그런 의미 있는 자리가 아니었나 생각됩니다. 그래서 이 자리에 함께 하신 모든 분들 같이 향후 우리나라의 교육 발전과 교육자치의 발전을 위해서 힘을 모으고 소통하면서 함께 만들어가는 30년을 반드시 같이 했으면 하는 바람입니다. 저희가 3부는 국가교육회의
연구지원팀 조민환 팀장님의 사회로 대한민국 미래교육자치 선언문 낭독을 하는 선언식을 가지겠습니다. 그래서 지금 시간이 충분치 않으니까 상당히 지나서 가능하면 바로 연결해서라도 최대한 하려고 하니까 잠깐 가장 오늘의 이제 중요한 순서입니다. 그래서 이상으로 2부 교육자치 토크쇼는 모두 마치고 3부 선언식을 약 30초에서 1분간의 간단한 정리 시간 직후에 바로 이어가서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동안 2부 토크쇼에 같이 참여해 주신 참가자분들과 우리 참여해 주신 모든 유튜브로 참여하시거나 현장에 참여하신 분들한테 너무 감사드리고요. 이것으로 2부는 모두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고맙습니다.